근데 제일 힘 빠질 때가 그때인 것 같아. 반대로 진짜 길게 오디션을 봤는데 최종에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최종에서 떨어지면 진짜 힘이 좀 많이 빠지지. 그치. 네. 중간에서 뭐 탈락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소주 한잔 마시고, 여러분도 이제 20살 넘으면 소주 마셔도 됩니다. 소주 마셔도 됩니다.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조로도 약간 기억이 남아요. 조로 왜 기억에 남냐면, 조로 그 생각보다 짧았어요. 2차까지 봤는데 저는 약간 초연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 초연이라는 거는 내가 뭐 거기서 무슨 역할을 맡든 내가 시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영상 기록 같은 거 파일들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초연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 저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구나 하고 연구를 하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초연을 내가 하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예시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최초면 야, 그 초연 누가 했지 뭐 이런 얘기 우리 공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거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오디션, 조로라는 공연이 우리나라 초연 들어왔을 때 오디션을 봤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 당시 같이 오디션을 봤잖아요. 저 봤죠, 오디션. 네, 오디션을 봤는데 그 지정곡 저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정곡 틀린 거 알죠? 그쵸. 그 나한테 피아노 해서 알려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음이. 그때 당시에 제가 박자가 안 맞았어.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그 보컬 레슨을 열심히 받으면서 익혀왔었던 거를 형한테 알려줬어요. 난 피아노를 못 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힌 박자가 아니었던 거야. 갔더니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아닌데? 문정 감독님이 우리한테 너네 왜 다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아무튼 그래서 오디션 보고, 야 그때도 진짜 열정이 대단해. 보면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나중에 그 조로라는 공연 끝나고 영상 하나 봤었는데 거기 오디션 보는 영상도 우리한테 메이킹으로 해서 줬어요. 기억나요. 근데 그게 오디션 보니까 와, 그때 당시에 오디션 보러 온데도 그게 이제 뭐 스페인 배경이니까 여자들은 막 장미꽃 이런 거 하고 막 옷도 약간 그렇게 하고, 남자들도 옷도 좀 스페인 같이 그렇게 막 입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근데 저는 굳이 뭐 그렇게 가진 않았고 기대도 안 하고 갔지만, 물론 하고 싶지만 기대도 안 하고 갔지만 2차 이제 최종 오디션을 보고, 내가 이제 오디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2차 최종 오디션 보고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누구 발표를 하겠구나, 현장 발표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몇 번 남으시고 몇 번 남으시고 몇 번 남으시고 네, 나머지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떨어졌구나 이러고 집에 쓸쓸히 간단 말이야. 그죠. 떨어졌네. 또 옷 갈아입고 가방 메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잠깐, 뭐 예를 들어서 77번이었던 것 같아요. 77번님 계세요? 네? 77번님도 남아주세요. 딱 그러고 야 이게 뭐야. 소름이 딱 끼치면서 야 내가 이 중에서 남았다고? 코칭을 딱 당해가지고 두근 반 세근 반 뭔가 기대감이 불어서 조금 특별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캐릭터들이 있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김문정 감독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음역 테스트랑 보이스 칼라를 테스트를 직접 하시고서는 제가 그때도 지킬의 나이트 공연 중에 분장을 맡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느낌이 딱 왔죠. 이 시간에 02로 뜨는 전화가 온다고? 합격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쇼노트입니다. 합격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네. 그 생각, 그 오디션 되게 기억이 남네요. 그거 딱 기억나요. 그때 저 그 오디션 떨어졌잖아요. 그때 딱 떨어질 때 문정 감독님이 주문하셨던 게 말보로 담배 한갑이었나? 함부로 핀 것 같은 목소리에 허스키 같은 약간 탁성을 내달라고. 맞아. 그래서 기억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하시네요. 제가 오디션을 2번 봤잖아요. 조로 연습하다가 한 명 다쳐서 나갔잖아요. 맞네. 충무에 왔었죠. 그때 이제 저하고 형이 지킬의 나이트 지방 공연 다니다가 일요일날 공연 딱 끝나고 월요일날 보통 오디션이 맞아요. 월요일날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야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지금 지방에 있는데 내일 오디션 어떻게 보냐. 그 일요일날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노래 어떤 거 오디션 보는지 전달을 다 받았어. 내용 전달을.
그래서 노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본다고.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노래만 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안무가 있다 그러면 사색이 되지. 노래만 있다고 하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준비를 해서 그때 같이 공연했었던 형이 서울로 오는 형 차를 얻어 타고 정말 긴급하게 서울로 와서 준비 잘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오디션을 딱 보러 갔는데 세상에 안무를 한다네. 아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맞아. 그 오디션장을 제가 딱 왔는데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멘토 형이 딱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디션장에 딱 있었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왜 여기에 계시지? 막 이런 눈빛이었어. 그런 거야? 나는 이거였네. 역시 저 형 아니면 할 사람이 없지.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와, 난 근데 직감했어. 형한테 혼나겠다. 근데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게 그때 형이 그 자리에서 자기 바지를 맞아. 벗어서 맞아 그랬던 거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뭐 위치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형이 그렇게 하기에 참 어렵고 난감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거기서 저한테 이렇게 바지 이렇게 해서 빌려주셨는데 형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바지를 형한테 드리고 형 바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맞아. 오디션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형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티가 다 나죠. 티가 나기 때문에 가면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도 알죠. 본인이 부끄러워요. 본인이 준비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진짜 뭐 대충 해가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맞아.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조금 시간이 없거나 뭐 이래가지고 오디션장에 간다. 그러면 일단 내 스스로가 좀 작아져요. 자신감이 없어져. 예. 내가 뭔가 딱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대부분 뭐 이제 이거는 내가 뭐 거의 가지고 놀 정도야.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그 오디션장 가서도 사실 가지고 놀게 되죠. 그러니까 연습이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연습. 근데 내가 연습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나는 해봤으니까 연습을 좀 덜 하고 간 거랑 연습을 내가 착실히 해가지고 간 거랑은 확실히 오디션장에서 아예 달라요. 내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어. 딱 했는데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것도 낙담이 큽니다 또. 사실은.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준비를 해가야지. 열심히 준비 안 해가면 다 티나요. 그리고 이제 한 회차 오디션이 뭐 1차 만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뭐 2차, 3차, 4차, 5차, 7차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반부로 더 접어들수록 사람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만 봐. 그렇죠. 보던 사람들이 뭐 여기서 보던 사람 또 있고 저기서 보던 사람 또 있고 슬슬 이제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 또 뵙네요. 그러다 같이 공연하면 친해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공기에서 내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싶을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느껴져. 이 사람들이 옷도 바뀌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 현장 가서는 내 스스로가 작아지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내 스스로가 갑자기 그 땅을 계속 보시네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준비를 많이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그럼 지킬에서 안 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어디 조정 나 그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네.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정성진의 연기 노트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려고 배우를 하려고 이제 대부분 보시잖아요. 어느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내가 가서 그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오늘 방금 전에 레슨을 마친 학생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뭐 좀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좀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에 들어간들 내가 거기 들어가서 맨날 술만 퍼마셔봐. 뭐 하는 거야 그럼? 등록금 날려, 시간 날려, 실력은 안 늘어. 저는 백제예술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왜 거기를 갔냐면 원래는 연극영화과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학로에서 뮤지컬이라는 걸 처음 접해본 거야. 이제 수능을 치고. 근데 와 소름이 돋았던 게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노래도 있고 연기도 있고 춤도 있고. 그러니까 연극도 너무 재밌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뮤지컬 하고 싶다 해서 뮤지컬과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때 전국에 뮤지컬과라고 명칭이 돼 있는 게 5개밖에 없었어요. 5개밖에 없었는데
백제예술대학교가 그나마 서울이랑 제일 가까웠어요. 아.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뮤지컬 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지원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그래도 꽤 많죠.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자체가 그래도 조금 모르겠어요. 저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본교가 지금은 저기 삼성동에도 있지만 본교가 저기 익산에 있어요. 학교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있어. 논밭이야. 있는 거라고 호프집 하나랑 포장마차 하나. 근데 거기서 술도 많이 마셨지만 저는 좋았던 게 그거예요. 거기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 음내나 시내를 나가려면 한 1시간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틀어박혀 있으니까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할 게 연습밖에 없는 거야. 할 게 연습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좀 거기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뮤지컬에. 연습하면 재밌는 거야 이게. 내가 뭔가를 하면은 뭔가 좀 더 늘고 뭔가 또 는 것 같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연습벌레 왔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리고 학교가 원래는 닫잖아요. 그게. 근데 그 학교는 모르겠어.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24시간 개방이야. 새벽에 막 연습하러 가. 연습하러 가서 연습해. 피아노 못 치잖아. 나는 그때 지금 이 순간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니까 그 당시 때는 MR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 CD로 했었거든. 그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 맨날 데리고 가. 맨날 데리고 가서 똑같은 노래를 맨날 불러. 얘는 지겨워 죽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더 잘 불러. 그래서 뮤지컬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반주 전공으로 2대 작곡가로 갔어. 피아니스트를 한 명 만들었네요. 내가 음악 감독을 만들었다니까. 내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면 피아노 잘 치는 친구를 사귀세요. 맨날 데리고 다녀. 진짜로. 화가 많아. 왜 억울해? 아니 걔 뭐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거든. 그래도 피아니스트가 되셨잖아. 작곡가가 됐고 음악 감독이 이제 됐지. 좋죠.